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과정 41회차 상품 공급처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상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급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급처를 잘 확인해서 조달을 받으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어떤 공급처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조건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급 조건의 유형에 따라서 공급처의 유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공급 조건의 유형이란 게 뭐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급자가 협상력이 높은 유형일 수가 있어요. 공급자가 되게 협상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사익 거래를 하라고 합니다. 공급자들이 매우 선호를 합니다. 판매자와 공급자가 상품을 막 주고받으면서 바로 대금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돈을 천천히 주고 싶지 않습니까? No! 바로 달라는 겁니다. 바로 사제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회전에 매우 유리할 수 있어서 공급자는 좋지만 판매자들은 뭐예요? 즉각 거래가 일어나서 판매를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 생겨요? 가격의 혼란, 변동성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이거를 현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자금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공급자의 협상력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대기업과의 거래 시예요. 보증보험 거래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보증보험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돈을 바로 이렇게 현찰로 즉각적으로 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사입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여신을 주고 거래하는 거에다가 여신을 주자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보증보험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용보증회사에서 일정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나서 보증보험서를 발급받아서 그런 대기업들에게, 공급자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험료를 지불했으니까 믿고 맡기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면은 판매자가 이제 신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유형의 경우에 이제 예치금 거래를 합니다. 처음으로 공급자를 알게 됐어요. 대기업이 아니야. 그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치금을 공급자에게 입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품을 공급받는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네요. 공급자가 최초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판매자가 신규 거래라고 해야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처음 겪어본 판매자니까 예치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요. 왜? 예치금을 받아놨으니까. 반대로 뭐예요? 공급자가 가지고 잘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분도 있는 거죠. 맨 마지막에 여신 거래에서 판매자가 협상력이 높아서 판매자가 지급 기일을 늦추는 거예요. 여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대해서 상한 금액을 나중에 언제 얼마를 줄게 라고 해서 판매자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급 조건의 결정에 유의할 사항은 뭐예요? 당연히 이건 계약 아니니까 정확하게 계약 조건이 명시돼야 되겠고요. 판매할 때 러닝 개런티 같은 개런티를 어떻게 해줄 거냐, 또 얼마의 물량을 개런티 해줄 거냐 라는 부분, 독점 계약을 하냐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죠. 상품 불량 및 판매 부진 시에 반품해 줄 수 있어? 받아줄 수 있어? 교환해 줄 수 있어? 환불해 줄 수 있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계약 채권에 관련된 것이고, 재판매 가격을 떨어뜨리지 말라,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만약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유통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하드한 내용을 제가 좀 전달해 드렸고요. 이건 참고적인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면, 해외 오프라인 도매 시장은 실제로 어떻게 지금 유통 채널이 구축이 되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급처와 관련해서 해외는 오프라인 도매 시장은 어떤가? 이후 푸텐 시장이라든지 광저우 도매 시장이라든지 신천 도매 시장이라든지 일본 오사카 판비 도매 시장들이 있어서 각자의 원하는 그 카테고리 유형들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생활용품과 의류, 어디는 패션 완구,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죠.
왜 해외 오프라인 도매 시장을 먼저 보냐면 선진 트렌드를 알고 그거에 관련된 공급 현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오사카에서 실제로 이런 도매 시장이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생활 잡화 용품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봤을 때 오프라인 도매 시장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접 상품을 보고 고를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상품을 보고 고를 수 있는 반면에 너무 많은 거라. 이런 신천 같은 데 보면 소형 가전이나 IT 용품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를 수가 되게 힘들 정도예요. 그럼 이게 진짜 오프라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트렌드를 보고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 대비 효율성도 좀 낮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중국이나 이런 건 잘 알고 있지만 사기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이 심하겠어요? 오프라인이 심하겠어요? 오프라인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낫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온라인은 핫한 아이템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탁탁탁 순위를 뜨거나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한 단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의 이런 단점들, 효율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측면들 때문에 온라인 도매 사이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품 공급처를 확보하는 추천 방법은 보통 어디 있냐면요. 해외로 우리가 먼저 공급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해서 팔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조달해서 내 아이템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가 있으니까 채널 입장에서 그런 벤더를 이해한다면 먼저 국내 마켓의 도매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중국 상품을 공급처로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B2B 소매 사이트도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중국 B2B 또 도매 사이트도 같이 검색하고 상품을 선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유통을 할 게 아니라 창업을 할 건데 나만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흐름이 아이템을 기획하기 위해서라도 이 공급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통 채널 흐름 안에서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확보 추천 방법도 이해해야 된다. 채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는 재밌어요. 알리바바라는 것은 최대 온라인 도매 사이트지만 정작 중국에서 진짜 저렴하게 잘 팔리는 물품을 알려면 알리바바가 아니라 알리바바 1688이라는 데를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국내 신용카드의 그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의 그 계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뚫고 가서라도 중국에서 진짜 잘 나가고 있는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템을 기획할 때 또는 그걸 소싱해서 우리 아이템과 결합할 때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메이드인차이나닷컴처럼 영어 거래가 가능한 사이트도 해외 수출 사이트가 있으니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 일본은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슈퍼 딜리버리라는 도매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훨씬 효과적인 효율적인 가격으로 이런 걸 조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매 사이트고요. 국내 오프라인 도매 시장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화곡동 도매 시장 같이 생활용품 도매하는 최대 어떤 시장이 있는 반면 남대문 같이 도매와 소매가 섞인 형태도 있고 동대문처럼 패션 잡화를 위주로 취급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도매 시장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국내 온라인 도매 시장 정보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은 매입형 도매몰이 있어요. 도매국이나 우체국 B2B 같은 종합 도매몰이 있을 거고, 이 도매몰도 재밌는 게 비품 전문이 있고 여성 의류 전문이 있고 또 시계 전문들이 각각 전문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특성을 알아서 내가 그 트렌드를 읽거나 기획하는 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소싱하는 데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송 대행업 형 도매몰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 아실 거고, 소규모 폐쇄형 도매몰이나 폐쇄물 전용 B2B 도매몰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도매 차트를 활용을 해서 그 B2B 관련된 도매몰의 경향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